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이 기적이다. 또 하나의 기적은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이다. 한국이 공산화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왜 공산화가 안 되었느냐. 모든 조건이라면은 우선 가난했다. 그리고 식민지였다. 그리고 공산국가인 중국, 소련과 붙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화가 안 되었느냐. 중국은 옛날부터 나라가 큰 데다가 사람들이 실리적인 사람이다. 전통상 공산주의가 되기에는 아직도 노동자 계급이 부족했다. 농민들이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었다. 왜냐? 모택동 때문이다. 한국은 이승만 덕분이다. 미국 덕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 미국,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뭐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기적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 사이 3년 사이에 진로를 결정하는 건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국전쟁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선택이었고,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소련 편에 설 것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전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은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미군정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공산당도 불법화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1946년 10월 폭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공산당도 불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이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이 저절로 미국의 지도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건국도 미국이 선물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당시에 미 군정은 이승만 대통령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한때 연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밝히는 책을 조합제닷컴이 하나 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건국전쟁. 건국전쟁. 이 전쟁에서 이겼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해방공간 3년의 피 흘린 정치다. 피 흘린 정치였습니다. 모택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은 피 흘린 정치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정치와 전쟁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모택동은 그렇게 생각하는 좌익들의 도전에 맞서가지고 우익, 자유진영이 이겼기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위기가 와가지고 제2의 건국전쟁을 치러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45년, 48년 사이의 이 상황을 제대로 흥미롭게 전하는 책이 나와야 하는데 마침
이영석 선생이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영석 선생을 소개해드리려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글을 쓰시는 80대입니다만은 글을 쓰시는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원로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80대에 쓰신 책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건국전쟁은 80대 원로 정치부 기자 출신이 쓴 겁니다. 80대 원로 정치부 기자. 그러면 왜 80대에 왜 이렇게 470페이지나 되고 이게 책값이 2만 원입니다. 좀 묵직합니다. 왜 이렇게 쓰셨느냐. 우선 이영석 선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중앙일보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당 30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민주화의 허상, 벼랑에 선 보수, 거짓에 함몰된 군중 권력, 운동 권력, 법복 권력 쓰시고 조봉암에 대한 글도 쓰시고 해가지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현역 정치부 기자 시절에 정치 비사를 쓴 글을 월간조선에 기고를 하셔가지고 1980년대 초에 당시에 월간조선이 폭발적으로 많이 팔리도록 하는데 또 기여도 하시고 한 분인데 왜 쓰셨느냐, 왜 이 책을 쓰셨느냐 하는 것은 머리글에 실려 있습니다. 머리글에서 이영석 선생이 왜 이렇게 이런 글을 쓰시고 싶었는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해방전국 3년의 전쟁 이야기다. 전쟁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전쟁이라고 썼습니다. 북조선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봉쇄했다. 그래서 북쪽은 10일간의 해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독교와 지식인의 전쟁이 있었지만 막강한 소련군의 소비에트화에 밀려 지하로 자명하다 소멸되었다. 건국전쟁은 남한에서만 있었다. 우파 청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사였고 좌파 청년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내걸고 싸운 계급혁명의 전위였다. 좌파였건 우파였건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건국전쟁에 몸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이 책은 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벌린 좌우 대결, 이 3년 동안 거리에서 벌어졌던 좌우 대결을 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젊은 우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젊은 우파가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이게 제2의 건국전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인데 제1차 건국전쟁을 잘 연구를 하면 방도가 나오겠죠. 이 책의 주테마는 자유민주주의 전사 대 계급혁명 전위 간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단체가 연합하고 갈라지고 충돌하면서 죽이고 죽임당하는 전쟁을 한 것이다.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다. 1000명 단위의 목숨들이 이 전장에서 산화했다. 후세대는 이들 전사의 죽음의 의미는커녕 이 전쟁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괴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영석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20세기 마지막 50년에 이룬 현대화는 한민족 반만년 역사를 넘어 세계사의 금자탑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성취는 세계가 찬양한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찬양도 기념도 기억도 없다는 것 역시 기이한 일이다. 세계 어떤 나라가 자랑스러운 자기 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고 자학하는가? 한국 이외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것도 일종의 기적입니다. 나쁜 기적이죠. 참 한국에는 기적이 많습니다. 한강 기적도 있고 평양 기적도 있고. 건국전쟁은 한국의 미래를 놓고 펼치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좌우로 갈라진 세력의 부딪힘이다. 청년들은 죽이고 죽임당하는 전쟁을 했다. 분단이, 애국심이, 신념이, 염원이 그들의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버리게 만들었다. 애국심, 용기, 참을성 등 그들이 보여준 어느 것 하나에도 나는 미치지 못하는 경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일본 신민으로 태어나 천황에 충성하는 일본 국민으로 교육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조상의 나라가 일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상이 지켜온 가치를 이어갈 자기 나라를 그리며 아직은 이름조차 없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목숨을 걸었다. 이 3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건국을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전쟁을 한 겁니다. 배고픔을, 외로움을, 죽창에 찔리는 고통을 참고 또 참는 놀라운 인내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증오만치 사랑도 알았고 동지에도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내 모습도 확인해야 했고 그들의 역사에 눈물도 흘렸다. 좌파 단체의 청년들은 볼셰비키의 전위로 혹은 빨치산으로 죽었다. 그 지도부는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었다는 제목으로 김일성의 칼날에 고문당하며 삶을 마감했다. 우파단체의 수많은 젊음들도 자유의 전사로 혹은 북녘당 게릴라로 볼셰비키의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은 자유한국의 건국세대로 역사에 남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들 세대가 근대 이전에 멈춰있던 후진의 땅에 민주제도의 탑을 세우고 수천 년 이어져온 가난이란 유산을 풍요로 바꾼 세대가 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건국전쟁에서 다져진 애국심이고 참을성이고 부지런함이고 간절한 소망에 헌신한 결과다. 이들 선배 세대가 지키고 가꾸고 물려준 가치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없인 여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2018년 겨울 이영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우파 청년단체입니다. 우파 청년 세력. 우파 청년 단체와 우파 청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또 실질적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 하면은 요사이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서청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서청. 여기서 서북이란 평안 남북도를 일컫는 관서지방이라고 그러죠. 황해도 해서의 서, 그리고 함경 남북도를 일컫는 관북의 북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평안 남북도, 황해도, 함경 남북도를 합쳐서 서청, 서북청년단, 서북이라고 했습니다. 서북. 그러니까 북한이란 거죠. 바로 북한에서 살다가 소련과 그 허수아비 김일성의 탄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청년들을 서북청년단이라고 했습니다.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이 바로 이 책의 건국전쟁의 주인공으로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근데 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면은 한국 언론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영석 선생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건국과정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북청년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불가능했다. 왜냐? 서북청년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 지역에 살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소련군과 그 꼭두각시 김일성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역사를 조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을 보다가 화가 나서 또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죠. 이론은 근사합니다. 평화, 평등, 뭐 좋은 말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천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서북청년단처럼 당시에 북한을 경험하고 남한으로 넘어온 제1 탈북자 세대입니다. 이분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 선배님들이 경험한 공산주의, 그게 뭐였습니까?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하면 거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다. 또 한 분은 이렇게 그때 학생이었던,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공산당 세상이 되니까 교장이 국민학교 반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너희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적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입을 뒤집어 쓰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까지 적어 오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이간질이죠. 인륜을, 부자 인륜까지 파괴하는 바로 그 공산주의를 체험한 서북 청년들이 남한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모르고 있더라. 화가 났다는 겁니다. 또 북한과 연계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노당, 남한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 지식인 사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미 군정을 농락하고 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있더라. 이러다가는 남한까지 공산 세상이 되겠구나 해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잘 조직된 공산당 세력과 육탄 대결을 합니다. 육탄 대결을 하는데 정치적 지도자를 바라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그땐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승만만이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이승만을 지도자로 모시고 이승만도 이들 서북 청년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세력이, 이승만이라는 카리스마와 서북 청년이라는 손발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좌우 대결을 하면은 우파가 밀리지 않았어요. 그때 미군정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싸웠던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이 이런 대결을 하면서 자연히 좌익이 폭력을 쓰니까 서북청년단도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대결은 폭력 대 폭력이었어요. 최초의 폭력투쟁을 한 것은, 폭력투쟁의 전단을 연 것은 바로 좌익이었습니다. 즉 1946년 10월 대구 지역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죽이고 경찰관을 주로 표적으로 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폭동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군정 경찰이 진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상 동족이 동족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 뒤부터는 좌우가 살벌한 대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안 서북청년단의 악역이었죠. 이게 폭력 대 폭력이니까 점잖은 지식인들 눈으로 보면 둘 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북청년단에 대한 이 기록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영석 선생처럼 서북청년단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건국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설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서북청년단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투쟁의 기록.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 책을 편집해 주신 조양욱 전 조선일보 기자는 독후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파의 수많은 젊음들도 자유의 전사로 혹은 북녘당 게릴라로 볼셰비키의 칼날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은 자유한국의 건국세대로 역사에 남았다. 그리고 다시 7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좌파 정권의 출현과 더불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미치광이의 소리가 들려오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괴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책에서 리얼하게 묘사된 해방정국의 재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또 다른 건국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서북청년단도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상황을 돌파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에 가시든지 조갑제닷컴으로 연락을 주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